안녕하세요. 하재소프트 이봉석입니다. 오늘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 30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회 전부터 취소 메커니즘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복수계의 IRP를 비동기 파일 핸들을 통해서 드라이버가 접수를 하고 그것들을 자체적인 어떤 디바이스 큐에다가 q 엔트리에다가 이렇게 리스트 엔트리 형식으로 링크드 리스트를 구성해서 이것을 보관하는 그런 연습들, 그와 더불어서 어떤 취소 메커니즘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본격적으로 코딩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일단 오늘은 코딩에 앞서서 코딩을 하기 위한 설계를 먼저 하는 시간을 배워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딩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두 편으로 나눠서 오늘은 먼저 설계를 어떻게 우리가 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비동기 파일 핸들이라는 걸 처음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통상적인 파일 핸들들을 동기식 파일 핸들이라고 했었고, 지난 시간에는 처음으로 비동기 파일 핸들을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방법은 동기식 파일 핸들을 만들 때 썼던 create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거기에 파라미터로서 적당한 플래그 값만 여러분들이 파일 플래그 오버랩드라고 하는 그런 상수값을 넣어주시면 간단하게 비동기식 파일 핸들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자, 비동기 파일 핸들은 이제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비동기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었고, 비동기식 파일 핸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read 파일이나 write 파일 같은 API 함수를 써서 여러분들이 접수를 할 때는 맨 마지막 파라미터, read 파일의 맨 마지막, write 파일의 맨 마지막 파라미터에 overlapped라는 구조체가 있는데 그 구조체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셔 가지고 그 구조체의 주소를 함께 넣어 주셔야만 완벽하게 비동기식 파일 핸들을 사용하는 접수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드라이버는 이렇게 복수계로 들어올 수 있는 IRP가 복수계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고 코딩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였죠. 우리가 동기식 파일 핸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어플리케이션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번 리드 파일을 하겠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한 번에 하나씩밖에 IRP가 들어올 수 없었지만, 비동기 파일 핸들을 쓰게 되면 이제는 동시에 여러 개의 IRP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드라이버 개발자가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0편 복수계 IRP를 다루는 코딩을 연습을 할 텐데 그 중에서도 설계 파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코딩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배워야 될 내용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드라이버 개발을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복수계 IRP가 이제 동시에 들어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라이버 개발자는 IRP가 동시에 여러 개가 들어올 수 있구나. 여러분들 IRP를 받아들이는 루틴이 IRP 디스패치 루틴이었죠. 디스패치 루틴으로 이제 IRP가 여러 개가 들어오면 그 들어오는 요청을 다 처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드웨어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동시에 여러 개의 IRP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들어온 거를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일정한 어떤 큐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링크드 리스트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첫 번째 게 끝나면 두 번째 거, 두 번째 게 끝나면 세 번째 거, 이런 식으로 끄집어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사용할 대표적인 자료 구조가 바로 리스트 엔트리잖아요. 먼저 리스트 엔트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리스트 엔트리는 헤드도 있고 테일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실지를 이제 먼저 정하시고 그 규칙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리스트 엔트리라고 하는 이 구조체는 헤드라고 하는 우리가 리스트 엔트리 헤드라고 하는 형식으로도 사용할 것이고, 또 아이템, 실제 헤드에 이렇게 밀어넣는 아이템에도 역시 이 리스트 엔트리를 쓰기 때문에 제가 용어를 쓸 때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리스트 엔트리 가로 열고 헤드라고 해놨으면 이거는 헤드가 되는 거고, 헤더, 그 다음에 아이템이라고 해주면 이거는 거기다 밀어넣는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우리가 리스트 엔트리, 먼저 리스트 헤드라고 하는 것을 초기화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initialize list head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밀어 넣을 때는, 어떤 아이템을 헤드에 밀어 넣을 때는 여러 방법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테일에다 밀어넣는 방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테일에다. 그래서 ex interact insert tail list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리스트 헤드에다가 리스트 엔트리를 넣는 걸로 이렇게 쓰도록 하고요. 반대로 뽑아낼 때는 헤드를 읽겠습니다. 헤드를. 테일에 밀어넣고 헤드를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뽑아낼 때는 ex interact remove head list라는 함수를 써서 하나씩 끄집어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넣을 때는 테일에, 뽑아낼 때는 헤드에서. 알겠죠? 자, 이때 이 두 함수의 공통점은 세 번째 파라미터를 보시죠. 여기서 두 번째 파라미터를 보시면 스핀락의 주소가 들어가죠. 이 함수 자체적으로 동기화 객체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초기화 시켜 놓은 스핀락의 주소를 항상 넣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바로 isListEmpty라는 함수가 있었죠. isListEmpty는 리스트 엔트리, 즉 리스트 엔트리 헤더가 지금 비어있나, 무엇인가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텅텅 비어있는지를 체크해주는 함수라고 했었죠. 왜 이런 함수를 여러분들이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무조건 뽑아내버리면 문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리스트 엔트리가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맨 아래쪽에 있는 함수를 써서 뽑아내는 행동을 해버리면 시스템이 큰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발자들의 몫으로 놔둔 거예요. 함수를 비교적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개발자들이 나름대로 규칙을 잘 지켜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뽑아낼 때는, 리무브를 할 때는 무조건 뭘 먼저 한다? 바로 비어있는지를 체크를 먼저 한다는 거. 비어있는지 체크하고 비어있지 않을 때만 뽑아내는 거. 알겠죠?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은 함수인데 바로 remove entry lis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remove entry list. 자, 이건 무슨 함수냐면은 바로 앞에 보셨던 ex interact remove head list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앞에서 보셨던 요 interact remove head list는 스핀락을 사용하는 함수예요. 스핀락이 반드시 들어가는데 요 함수는 스핀락이 없습니다. 스핀락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요 함수를 쓰실 때는 마찬가지로 스핀락을 가지고 획득하고 반납하는 작업을 앞뒤로 하시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런 함수들을 아직 만들어 놓지 않은 것 같아요. 스핀락을 가지고 앞뒤로 씌워줘서 쓸 수 있는 그런 함수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사실은 지금 함수가 없는 거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거나 이건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만들어 써라 이렇게 놔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꼭 신경 써야 될 부분이 remove entry list를 쓸 때는 앞뒤로 스핀락을 얻어서 또 스핀락을 반납하는 이 작업을 반드시 해주시는 거, 그건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자, interact remove head list는요, 현재 헤드에 들어있는 리스트 헤드에 들어있는 가장 먼저 뽑아낼 항목, 만약에 쭉 링크드 리스트가 되어 있다고 하면 먼저 뽑아낼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부터 뽑아내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뭐 하나 뽑아내볼까? 그럴 때는 바로 요 remove head list라는 함수를 쓰시는 건데 얘는 달라요. 얘는 뭐냐면 지금 이 항목이 내가 뽑아낸 항목이 이 안에 있다고 확실하게 알고 있을 때, 이 항목이 이 안에 있다고 확실하게 알고 있을 때 중요한 겁니다. 확실히 얘는 이 안에 있어 라고 생각할 때 헤드를 주는 게 아니라 그 항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목은 내가 이미 이 항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가 여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얘를 지워줘 라는 거죠. 이해 가세요? 얘를 그냥 지워줘. 내가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서 하나를 뽑아내겠어 이게 아니라 나는 이게 들어있는 줄 알거든. 이걸 그냥 지워줘. 이게 바로 remove entry list예요. 되게 특별한 그런 함수죠.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를 쓰실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렇게 5가지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리스트 헤드를 초기화하는 함수가 있었어요. initialize list head. 두 번째, 리스트에 넣을 때는 테일에다 넣고 interact insert tail list. 뽑아낼 때는 헤드를 읽고 interact remove head list.
그리고 뽑아내기 전에 항상 리스트가 비어있는지 아닌지 체크할 때는 is list empty로 체크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뽑아내고자 하는 녀석이 이 안에 반드시 들어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내가 얘를 그냥 지워줘. 이 안에 지금 들어있을 텐데 얘를 좀 지워줘. 내가 이미 들고 있으니까. 이럴 때 쓰는 함수가 바로 remove entry list가 되겠습니다. 이 remove entry list 함수를 쓰실 때 주의하실 점은 앞뒤로 스핀락을 획득하는 거, 반납하는 거.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함수 사용 규칙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할 일은 무엇이냐면 어찌됐건 간에 이제 앞으로 우리는 복수계의 IRP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복수계의 IRP가 들어오면 이 IRP를 헤드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는 그런 로직이 필요하겠죠. 동시에 들어오는 IRP들을. 그러면 과연 어느 곳을 헤드로 잡을 것이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 리스트 엔트리라고 하는 구조는 항상 리스트 엔트리라고 하는 이 구조체가 있어야만 헤드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아이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구조체는 다 이 리스트 엔트리라고 하는 이 구조체가 정의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정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IRP가 있습니다. IRP. 이 IRP 구조체에는 상당히 많은 필드들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도 자,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아래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래 부분 리스트 엔트리라는 이 필드가 하나 있죠. 이 IRP 구조체 안에 바로 이 부분은 지난 시간인가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IRP가 하나 만들어지면 운영체제는 이 IRP를 스레드에 연결시켜 놓는다 그랬었죠. 왜 그랬어요? 스레드에 이 IRP를 왜 연결시켜 놨죠? 스레드가 갑자기 종료했을 때, 그럴 때 운영체제는 연결된 IRP를 하나하나 뽑아내서 취소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thread list entry라는 필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필드를 쓸 수는 없겠죠. 이 필드를 쓸 수 없을 거예요. 이 IRP를 우리가 별도의 헤드에다가 밀어놔야 되는데 이 포인터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위에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바로 여기입니다. 자, K device Q entry라는 구조체가 있고 여기에 device Q entry라는 필드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를 쓰겠습니다. 자, 이 K device Q entry 구조체는 어떻게 생겼냐면 맨 아래에 보세요. 그 안에 열어보니까 바로 첫 번째 필드에 리스트 엔트리가 하나 정의되어 있죠. device list entry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아, 바로 이게 리스트 엔트리구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IRP를 우리가 별도로 만든 헤드에다가 밀어넣을 때는 어느 필드를 사용한다고요? 아이템으로서 바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device list entry. 자, 만약에 C소스라고 하자면 이런 식이 되겠죠. IRP의 tail overlay device q entry device list entry가 되겠죠. 여기를 이용해서 이제 밀어넣는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여기를 이용해서 밀어넣는다. 그걸 기억을 하시고요. 뽑아내게 돼도 어떤 주소가 뽑아지는 거예요? 바로 이 주소가 뽑아지는 겁니다. 이 위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위치가 뽑아지면 원래 IRP 구조체의 주소를 찾기 위해서는 그 위치에서 그만큼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내가 뽑아내는 주소는 IRP가 아니고 IRP의 리스트 엔트리 이 구조체의 주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소를 가지고 다시 위로 올려서 맨 위에 IRP 구조체 시작하는 위치로 올려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해 가시죠? 뽑아낼 때는 그렇게 하고 밀어낼 때는 IRP를 밀어넣는 게 아니라 IRP 안에 있는 바로 이 디바이스 리스트 엔트리라는 이 구조체의 주소를 이용해서 리스트 헤드에 밀어넣는 작업을 한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리스트 엔트리에 아이템은 정해졌어요. 아이템은 뭐였습니까? IRP죠. IRP를 보관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어디에다 보관할 것이냐? 바로 헤드가 필요하죠. 리스트 헤드. 그래서 이 리스트 엔트리, 리스트 헤드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건 어디다 둘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편한 곳에다 두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이 구조체 내에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익스텐션이라는 구조체 안에다가 이렇게 리스트 엔트리라는 구조체를 하나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헤드예요. 리스트 헤드. 앞으로 이 리스트 헤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밀어넣거나 또 제거하거나 이런 작업을 할 거라는 겁니다. 자, 동시에 우리는 이런 내용을 또 설계를 합니다. P current IRP. 자, 이 P current IRP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좋으냐면은 결국 이제 개발자가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저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pcurrent IRP라는 이 필드는 IRP 주소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IRP를 복수기에 이렇게 쭉 받았을 때 드라이버 개발자 입장에서는 복수기가 막 들어왔어요. 그럼 이 중에서 하나밖에 처리를 못 하잖아요. 나머지는 큐에다 밀어넣을 거죠. 그러니까 큐에다 밀어넣는 작업들은 바로 리스트 헤드를 이용해서 밀어넣으면 되는데 지금 방금 처리하려고 하는 이제 처리해야 될 그 IRP는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드라이버가 어떤 IRP를 처리하고 있는지를 좀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어떤 IRP를 지금 이 드라이버가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역시 제가 디바이스 익스텐션이라는 구조체 안에다가 pcurrent IRP라는 이름으로 이제 필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곳에는 지금 처리 중인 IRP 그리고 큐에 대기 중인 IRP들은 전부 리스트 헤드라는 이 구조체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아래 그림을 볼까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1, 2, 3 세 개의 IRP가 동시에 순서대로 들어왔다. 동시에 약간의 시차는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1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드라이버 개발할 때는 두 부분을 나눠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을 거예요. 두 부분을 나눠서 그래서 앞부분을 선처리부, 뒷부분을 후처리부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답니다. 이 중에서 이 선처리부는 IRP를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다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먼저 1번 IRP를 보신 것처럼 pcurrent IRP라는 이 필드에다가 저장해 놓고 곧바로 그 IRP를 누구에게 던져요? 후처리부에게 던진다는 거죠. 우리는 후처리부의 이름을 그냥 제가 XX start.io라고 정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받은 IRP는 후처리부로 가면서 디바이스 익스텐션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 나머지 2번, 3번 IRP는 어떻게 되겠어요? 리스트 헤드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밀어넣을 때는 테일로, 뽑아낼 때는 헤드에서, 그죠? 밀어넣을 때는 테일로. 자, 그리고 그 IRP를 던진 스레드의 그 요청은 펜딩으로 리턴을 해야 되겠죠? 스테이터스 펜딩으로 반드시 리턴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측에서 기대하는 결과도 아주 중요하죠. 어플리케이션에서 지금 우리가 리드 파일이라는 함수를 이제 부르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실습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 동기식 파일 핸들이 아니라 비동기식 파일 핸들이잖아요. 그러면 create 파일을 할 때 이렇게 file flag overwrapped라는 플래그 값을 주고 핸들을 얻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비동기 핸들을 가지고 리드 파일을 던지는데 어떻게 던졌는지 보세요. 리드 파일 세 번을 연달아 던졌죠. 그리고 세 번 던질 때마다 마지막 필드에는 오버랩드 구조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오버랩드 구조체를 각각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세 번의 요청이 순서대로 들어갔죠. 물론 동시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간단한 예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동시성은 이제 좀 배제하고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거의 동시에요. 리드 들어갔다 나왔다, 또 리드 들어갔다 나왔다, 또 리드 들어갔다 나왔다 할 거란 말이죠. 왜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자, 이게 비동기 IO니까. 비동기 IO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리드 파일을 받으면 드라이버가 어떻게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5초 타이머 또는 100초 타이머? 타이머를 두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5초 타이머라고 하자면 리드 파일 한번 딱 들어오면 5초 뒤에 컴플리트가 된단 말이죠. 또 리드가 들어오면 5초 뒤에 컴플리트가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근데 이게 지금 동기식이 아니라 비동기식 파일 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첫 번째 리드 파일도 받았을 것이고 두 번째 리드 파일도 받았을 것이고 세 번째 리드 파일도 받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총 세 번의 리드 파일 요청을 받은 거잖아요. 아직 타임아웃을 한 번도 체크하지 않은 상태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첫 번째 wait for single object라는 함수가 이 overlapped 1의 h 이벤트, 처음에 만들었던 이 이벤트를 두고 만약에 그 wait를 해보면 이게 정확하게 타임아웃 시간만큼 기다렸다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컴플리트가 됐다는 것이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wait는 두 번째 overlapped 구조체에 이 h 이벤트를 썼다면 얘도 역시 타임아웃 시간만큼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리드 파일 요청이 만약에 5초라는 타임아웃 시간을 요구했다면 하드웨어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하나니까 내가 아무리 세 번 요청을 던져도 세 번 요청은 각각의 요청마다 다 몇 초씩? 5초씩 걸려야 되겠죠. 그렇죠? 하드웨어는 하나니까 내가 세 번 리드 파일 던졌으면 세 개 다 5초씩 소요가 돼야지만 진짜 완벽한 거 아닙니까? 정확한 거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3번의 리드 파일 요청은 반드시 3번의 타임아웃 시간이 같이 소요돼야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간단하게 이렇게 테스트할 수도 있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동시에 접수할 수도 있을 것이고 스레드 여러 개 멀티 스레드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고 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실습을 해보더라도 비동기 파일 IO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구나, 처리가 되는 거구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드라이버 쪽에서 가져야 되는 대표적인 3가지 루틴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3가지 루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선처리부. 자, 선처리부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IRP를 받아들이는 곳. 그래서 IRP를 받아들이는 이 선처리부의 IRQ 레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데 IRQ 레벨 값은 어떤 레벨? 바로 패시브 레벨에서 IRP가 오게 됩니다. 패시브 레벨에서 IRP가 오게 돼요. 그러니까 동시에 막 여러 개가 올 수 있죠. 패시브 레벨은 IRQ 레벨이 가장 낮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든 간에 CPU는 항상 선점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IRQ 레벨 패시브 레벨로 IRP가 여러 개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들어오는 도중에 또 올 수도 있고 들어오는 도중에 또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드라이버는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1번 IRP만 후처리부로 보내고 나머지 2번, 3번은 리스트 헤드에 연결시켜 놓는다고 이렇게 배웠었죠. 자, 이때 이 IRP 1번을 여기 있는 후처리부, 우리가 만든 별도의 xxStartIO라는 함수로 보낼 때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조치를 하나 하시느냐 하면 바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 IRQ 레벨을 잠깐 조정을 하겠습니다. 패시브 레벨이 아니라, 지금 패시브 레벨이잖아요. 그래서 패시브 레벨이 아니라 무슨 레벨? 디스패치 레벨로 상승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디스패치 레벨로 상승시킨 상태에서 IRP를 후처리부로 던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IRQ를 상승한다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자, 제가 왜 디스패치 레벨로 상승을 했을까요? 현재 CPU의 IRQ 레벨을 패시브 레벨에서 디스패치 레벨로 올려서 그런 다음에 IRP를 후처리부로 던지는 이유는 뭘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디스패치 레벨로 올리면 그와 같거나 낮은 레벨로는 선점이 안 되니까. 대표적으로 스케줄링을 막겠다는 얘기예요. 스케줄링을. 그러니까 지금 이 IRP가 여러 개가 들어왔잖아요. 이걸 다 큐에다 밀어넣었죠.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뽑아내서 하나를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 중에는 아무래도 이제는 좀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IRP를 빨리 처리하는 게 좋으니 스케줄링을 막고 일단 빨리 접수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1번 접수하면서도 또 선점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CPU가 여러 개라면 각각 다 올 수 있겠지만 CPU가 하나라고 한다면 이 CPU 하나에서는 최소한 IRP를 처리하고 있는 도중에는 이 CPU를 또다시 다른 스레드에게 이렇게 뺏기는 선점하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디스패치 레벨로 임의로 일단 올린 겁니다. 올린 상태로 IRP를 후처리부로 던지게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드라이버가 뭔가 처리를 한번 했다고 쳐보겠습니다. 후처리부에서. 자, 이게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에다가 어떤 처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하드웨어는 가짜 하드웨어지만 이 하드웨어는 어떤 하드웨어입니까? 타임아웃이 있는 거죠. 5초 또는 100초? 5초라고 가정해보면 5초라는 시간 동안 이 하드웨어는 가만히 있을 거라고요. 결과를 줄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제 5초가 딱 끝났습니다. 그럼 뭐가 발생해요? 타임아웃이 발생하죠?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타이머 루틴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별도로 만든 타이머 루틴, 요 놈이 바로 5초 타이머라고 가정해보면 5초 후에 이렇게 호출이 되겠죠? 자, 이곳에서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예제에서는 전부 이곳에서 IRP를 컴플리트를 시켰죠? 그게 바로 IO 컴플리트 리퀘스트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타이머 루틴에서 IRP를 컴플리트를 시켜주고, 자, 이제 그 다음 또 뭘 해야 될까요? 지금 IRP가 어떤 상태예요? 1번은 지금 끝났다고 치고 2번, 3번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바로 리스트 헤드에 이렇게 기억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되죠. 하드웨어 개발자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그러니까 하드웨어 개발자는 보다 더 빠른 하드웨어, 효과적인 하드웨어 운영을 원하겠죠. 드라이버 개발자는 마찬가지죠. 하드웨어가 사용이 아주 좋다면 그 사용을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되니까 괜히 딜레이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IRP가 끝나자마자 컴플리트를 하자마자 그 다음 두 번째 IRP를 리스트 헤드에서 뽑아내야 되겠죠. 그죠? 뽑아내서 다시 얘를 누구한테 던져요? 스타트 IO에게 또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구조가 되어야지만 약간의 시간 지연도 없이 착착착착 효과적으로 하드웨어를 다루는 그런 드라이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때 타이머 루틴이 어떤 IRQ 레벨에서 호출된다고 우리가 예전에 배웠습니까? 바로 디스패치 레벨이었었죠. 디스패치 레벨. 그러니까 요 디스패치 레벨에서는 그냥 IRP를 전달만 하면 되겠죠. 왜? 스타트 IO 루틴이 디스패치 레벨에서만 호출되게끔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선처리부에서 IRP 받으면 패시브 레벨을 내가 디스패치로 잠깐 상승시키고 나서 호출했었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타이머 루틴 자체가 디스패치 레벨이니까 그냥 IRP를 그냥 후처리부로 던지면 되겠죠. 똑같이 여기서 또 타이머가 또 구동이 되겠죠. 또 타이머가 구동이 되니까 또 5초 후에 또 컴플리션 루틴이 또 뜰 거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IRP를 처리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설계하는 과정 중에 어떤 캔슬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캔슬은 이제 차차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캔슬보다도 일단 캔슬이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전체적인 설계를 온전하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캔슬을 준비하는 그런 연습으로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딩을 하시는 사람들의 습관이고 어떤 자신만의 스타일이긴 한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리드하는 이런 스타일은 캔슬 루틴은 나중에 고려하는 거고 처음에는 내가 전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보낼 것인지 전체적인 어떤 드라이버 설계를 먼저 한 다음에 비동기 IO에 대한 설계를 한 다음에 이게 온전히 잘 돌아가는 게 확인되면 그 다음에 이제 캔슬링을 고려하는 그런 연습으로 이제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코딩까지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일단은 설계 부분만 먼저 살펴봤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엔트리는 이제 헤드와 아이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리스트 헤드를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서 리스트 헤드를 정의해서 복수계의 IRP를 저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배웠고요.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드라이버 코드는 IRP를 받아들이는 선처리부와 그 IRP를 후처리해서 처리하는 후처리부, 스타트 IO라는 이름을 가지는 별도의 후처리부 코드로 분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은 적용하지 않았지만 바로 취소 루틴을 결국 마지막에는 항상 고민하셔야 되고 이 취소 루틴을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셔가지고 현재 동작 중에 어떤 IRP가 취소가 되더라도 안전하게 드라이버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로직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 네 번째, IRP 하나가 처리가 완료 요청된 이후에 드라이버는 기다리고 있는 두 번째 IRP, 세 번째 IRP를 리스트 엔트리, 리스트 헤드에서 뽑아내서 그래서 다시 그 IRP를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또 별도로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다시 앞으로 여러분 쭉 돌아가셔가지고 한 두 번이나 세 번 계속 반복을 하셔서 이 구조를 머릿속에 확실하게 담으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이제 실제 코드를 어떤 식으로 구현할 건지를 보셔야만 진짜 그렇게 하셔야만 수업을 따라가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나 그냥 코드부터 볼래? 그러신 것보다 먼저 이 앞에 이론 부분을 확실하게 마스터 하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시스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하재소프트 이봉석이었습니다.